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54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5포인트 올라서 339.7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위클리 옵션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하고, 여기 좀 변화가 오늘 컸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먼저 이제 코스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선물이나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선물은 플러스 1.22%, 그다음에 코스피가 0.89% 올라간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마이너스 2.16%. 차이가 좀 많죠. 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을까? 좀 그동안에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왜곡률이 좀 높은 편이었죠. 특정 상위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거의 휘둘리는 그런 증시 지수였고, 최근에는 뭐 이제 HLB가 급등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또 영향을 많이 받고, HLB가 오늘 장중 9조 원 정도 이제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법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뭐 제법도 아니고 진짜 1, 2위 종목들 위주로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왜곡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오늘은 LNF가 거래소로 이전한 날인데, 이제 LNF는 포스코 DX처럼 뭐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었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포스코 DX처럼 거래소 이전할 때 좀 이슈가 돼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12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LNF가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처음 첫날 이제 9% 하락, 그리고 그 빠진 자리, 코스닥에서 빠진 자리에 대한 이제 리밸런싱 효과를 비롯해서 뭐 시총 상위 에코프로 BM이 오늘 꽤 빠졌죠. 에코프로 BM이 7% 빠졌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2.8% 이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HLB가 그동안 상당히 강했다. 오늘 아침까지도 상당히 강했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에 장중에 크게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3%, 이게 플러스 11%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많이 휘둘렸죠. 그래서 리밸런싱 효과 플러스 뭐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으로 금요일에 장대 양봉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 뒤집어졌습니다. 뭐 완전히 덮지는 못했지만, 보시면 코스피 양봉을 완전하게 덮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반장악형 음봉이 출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소 좋지 않은 시그널임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뭐 여기서 이거를 다시 덮어내는 양음양 패턴으로 전개를 하려면 뭐 HLB가 뭐 가던 길을 상당히 이제 급히 또 가줘야 되고, 거기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오늘 못지않은 반대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물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락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몇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앞으로도 한두 개씩 더 이제 떠나갈 텐데, 떠나가면서 코스닥의 변동성이 마치 지금 너무 왜곡이 돼 있고 사실 지수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이제 거래는 코스피나 선물로 좀 중심을 잡고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접근해 있는 이제 코스닥이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많이 조금 흔들렸죠. 오늘은 좀 하락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장중에 제가 체크한 바로는 이제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1250개까지도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뭐 장중에 더 늘었던 걸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쪽에 안 좋은 시그널, 거기에 이제 보면서 많은 반도체주나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꺾였고, 코스닥의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뭐 엔터주들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나 사실 비협조적이잖아요. 미국 증시 아슬아슬하고, 물론 미국 증시는 지금 더 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전개될 수 있지만, 흐름상 뭐 수급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누적 1월 들어서도 아직도 외국인들 5조 원의 선물 매도 갖고 있고, 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 뭐 주말 사이에는 북한이 지난번에는 서해상, 수요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가 주말에는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그다음에 뭐 이팔 전쟁, 뭐 어디서는 이제 휴전을 뭐 진행하고 있다, 뭐 협상 얘기도 들리지만 어쨌든 미군이 첫 사망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만을 이제 위협하는 중국 소식도 오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곳은 지금 다 부각되고 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비협조적인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오늘 나름대로 선물과 코스피가 선방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격차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중국 중하권 증시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과 미국 증시와의 간극, 그다음에 세계 주요 증시들의 차이들, 미국 증시를 이제 탑으로 놓고 나머지들의 증시의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뭐 2015년도에 뭐 중국장이 크게 올라갔을 때는 뭐 그래도 미국 증시도 같이 움직여줬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달라졌으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좀 불안정성, 뭐 여러 가지, 뭐 투자금도, 세계 주요 투자금도 좀 들어갔다 나갔다를 좀 극단적으로 하는 모습들, 뭐 중화권 증시는 또 많이 빠졌잖아요. 다시 또 들어올 준비를 또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이탈을 될지 만들지 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된다는,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또 계속 북한을 주시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또 북한 저러고 말겠지,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돈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이 그런 거지, 또 외국계 자본, 외국인 자본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지금 시장은 좀 불안 요소 인 겁니다. 어쨌든 뭐 수개월 내에 국지 도발급의 도발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의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내 투자 자산을 좀 지키는 게 우선이겠죠. 이게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코스닥이 흘러갔고, 뭐 다행히도 뭐 위클리 옵션 영향을 받아 선물도 좀 올라가고, 개인들이 풋옵션 쪽 몰리면서 오늘 선물은 선방을 좀 해줬는데, 마지막에 움직인 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뭐 코스닥 제약 섹터는 HLB가 거의 다 주도했고요. 그나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다는 소식에 이제 시젠이 오랜만에 이제 급등한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들이 너무 못 따라와 주고 있죠.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이는데, 이제 너무 큰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불안 요소가 좀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기대에 대한 충족을 하지 못하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올라가는 건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다 끝난 다음에 보고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더 반가운 소식이죠.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은 5,940억 선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옵션은 이제 개인들이 양매도, 풋옵션이 조금 더 우세한 양매도, 그리고 주목할 것은 금융투자에 풋옵션 매수가 좀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옵션에 대해서 진심이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보다 금융투자는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 싸우고요. 위클리 옵션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을 보고 있다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틀어졌어. 그 시장이 꺾이면서 금융투자가 수익으로 바뀌어서 마감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5,940억 매수와 올해 들어서 선물 5조 원 매도를 지금 보이는 상태. 누적은 2조 원 매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이만큼 했지만 아직은 누적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누적 매도가 많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투신의 상방 페이스 유지하고 있는 것. 예. 오늘도 종가의 매수 베팅 진행했고요. 신규 매수 위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 투신이 신규 매수가 좀 많았죠. 마지막에 삐쭉 튀어나온 모습 요거. 투신이 종가에 신규 매수가 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신규 1670억 잡힌 거 여기 좀 올라온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7거래일 연속 주식 선물 매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신은 상방 베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바람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뭐 투신이라고 해서 지금 성적은 좋지만 항상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적으로 투신이 베팅하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선물은 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오늘 매도를 하면서 뭐 달러 선물 하방 베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매도로 누적하면서 기존에 매수했던 것을 철회하고 약간 조정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은 사실상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인데 약간 해치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결국에는 추세를 살려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완전히 여기서 틀어져서 환율이 추세를 꺾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진행 과정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월봉 큰 호흡으로 환율 하루 이틀 만에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달러 선물은 그렇고요. 오늘은 한 2천억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 누적으로 한 6, 7천억 정도 매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요거 지금 너무 큰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 요소가 많다. 사실 반도체가 뭐 이제 바이든 보조금 같은 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만 좀 땡겨놓고 있었던 날이라서 나머지 반도체들이 많이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KRX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KRX 반도체는 떨어졌죠. 지금 KRX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오히려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도체군들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뭐 너무 일정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당장 1월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I로 무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 기대 충족할지 요거 실적 발표하고요. 알파벳, AMD, 화이자 실적 발표 같이 있습니다. 1월 31일은 FOMC죠. 대망의 FOMC. 그다음 퀄컴과 보잉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고용 보고서와 FOMC 사이. 그래서 그 사이에 2월 1일 실적 발표의 핵심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전망은 미국 전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1.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 내 그 7개 종목은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거의 다 미국의 상장 기업 대부분은 지금 빅7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도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적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전망치가 좋지 않아진다면 시장은 급격한 어떤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줘야 될 거고 얘네들이 뭐 만족하고 24년도에도 괜찮은 전망을 계속 이어간다면 흐름 자체에는 뭐 꾸준히 더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2월 2일은 엑손모빌 실적 발표 있고 고용 보고서 공개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월 31일 FOMC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 나스닥 움직임을 주목해 보지만 뭐 아슬아슬하지만 계속 좋아요. 수급은. 그래서 지금도 해외 선물과 옵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은 개인들 숏 비율 우위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좀 상방 베팅이 조금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이 태세 전환을 하면 우리는 박스 이탈하기가 너무 쉬워지는데 오늘 좀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 박스 이탈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선물이 상방으로 조금 올라와 주면서 그 박스 횡보를 좀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벌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간격을 좀 벌려 놔가지고 그렇죠. 바로 여기를 꺾여져 내려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뭐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 일정을 잘 버티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선물 옵션 수급은 아주 양호하고 상방 유지 개인쇼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위클리 옵션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무시 못합니다. 오늘 종가에 갑자기 깜짝 놀랐죠. 오늘 종가에 코스피 200을 보시면 종가에 엄청나게 떨궜죠. 쭉 가다가 종가에 마치 내마녀의 날처럼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 깜짝 놀랐어요, 같이.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그다음 위클리 콜 매수, 장 초반에는 외가격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상방 전개를 좀 해왔고 개인들은 위클리 양 매수를 이제 풋옵션 중심으로 늘리면서 시장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숏을 보신 경우에 저항 숏을 보신 경우에는 짧게 끊어내고 좀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거의 눌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흐름상 계속 시간만 끄는 그런 구조로 갔지. 그래서 별 강한 것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오늘 계속 지금 9시 22분부터 체크한 걸 잘 보시면 2시 25분까지 체크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 계속 상단은 340이에요. 그쵸? 평소에는 자 340이 지금 계속 상단으로 막혀 있습니다. 340 콜옵션 매도자들이 위협을 받았어도 안 푼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이상했죠? 여기 보시면 340이 범위 확장이 되지 않는 모습이 의아한데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해서 위클리 옵션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거의 339.7, 340을 코스피 200이 거의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340짜리가 뚫리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342.5로 뚫어야만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데 평소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유난히 문을 닫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기를 돌파하지 않고 쫙 끌고 내리면서 340 콜옵션 매도자들은 마지막에 1.12였나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결제 시 0으로 급락했죠. 그게 요 밑에다가 그래서 오늘 의아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 여기 보시면 340 위클리 콜이 내재가치 0.22에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이게 시장가 내재가치 0.21을 갖고 시장가가 1.12인 상태에서 동시효과를 진입했는데 거의 0.9나 오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일부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현상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이 버티다가 조금 청산한 게 이제 잡히면서 조금 약간 오버해서 동시효과 들어간 걸로 추정되고요. 역시나 금융투자가 눌러대면서 이거는 1.12에서 0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340.22로 동시효과 진입해가지고 급락 내마녀의 날도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급락을 만들면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의 파워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 풋옵션 342 재팟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한 200원 정도 빠지지 않겠거니 했는데 700원을 빼면서 마지막에 한 종가 10초를 남기고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340 풋옵션이 0.17에서 2.16까지 대략적으로 12배 정도 되나요? 잭팟이 나왔던 거 종가 대비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340 풋옵션을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점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차트 올려드렸던 거 요건데요. 잠시 요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끌고 올라왔던 거. 요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풋옵션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역시나 금융투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가 끝까지 이제 급락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종가 관리를 하면서 이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추정 결과를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오늘 종가 전까지 동시효과 결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31억 수익을 보고 있다가 종가에 7억 수익으로 끝났고요. 뚝 떨어진 거죠. 개인들이 17억 수익을 보고 있다가 종가에 급락하면서 33억 손실로 바뀝니다. 금융투자가 요거죠. 금융투자가 41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오늘 박스 베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지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뭐 계획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41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가 위클리 옵션에 충실한 진심인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급락을 활용하면서 급락을 만들면서 종가 25억 수익으로 끝난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금융투자가 승리했다. 위클리 옵션 진짜 금융투자가 짱이다.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금융투자가 매번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승률은 여전히 옵션은 금융투자다. 선물은 외국인이다. 이런 상황을 또 한번 보여주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보신 분들은 이 과정을 같이 재미있게 재미있었나요? 어쨌든 충격적으로 좀 같이 함께 봤는데요. 이런 날 위클리 옵션도 월요일도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날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해 두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제 승부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거 역방향으로 왔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콜옵션 수익 실현 안 했으면은 그냥 그냥 결제식 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실 분들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